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요약해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게요. 이 세계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달러 위험도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 이런 리스크, 여기에 전쟁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다시 한번 좀 낮아진 것 같은데, IMF의 전망 소개해 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IMF cuts global growth forecast for next year, warns the worst is yet to come. 네, IMF 쪽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오지도 않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내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2023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2%로 유지했는데요. 우선 IMF 쪽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나 이렇게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3%에 해당하는 국가가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내려간 가운데 미국은 0.7%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0.1%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등 이 주요국들의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 조정됐습니다. IMF가 11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전망치였던 2.3%보다 0.3%가량 오른 2.6%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소폭으로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올해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IMF 쪽에서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0%로 내려잡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고물가와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달러 현상, 신흥국 부채 현상, 그리고 코로나 변이 재확산을 비롯한 각종 위험 요인이 지속되면서 높은 경기 하방 압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성장률이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랐다는 점이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이와 다르게 또 물가 상승률은 어땠나요? 네, 이번에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물가 상승률은 또 어떻게 전망했는지 기사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IMF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5.5%로 1.5%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IMF의 전망치는 정부의 전망치인 4.7%를 또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요. 또 OECD에서 전망한 5.2%와 함께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5.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요 기관 가운데 올해 5% 중반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IMF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전망치가 맞아 떨어진다면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역시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으로 잡히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영란은행 측의 오늘 소식도 상당히 뉴욕 증시에 큰 움직임을 줬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긴급 채권 매입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이고요. Bank of England expands market intervention to avoid a fire sale.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국 쪽에서는 우려감이 키워지자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쪽에서 발벗고 조치를 취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자세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을 잡기 위해 긴급 채권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또 한 번 개입에 나섰습니다. 영란은행이 물가 연동채도 매입한다고 밝힌 건데 대규모 감세한 이후 세 번째 시장 개입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 물가 연동채는 물가 상승률이 원금과 이자에도 반영이 되는 상품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영란은행은 지난달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또 파운드와 가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경기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번에 이렇게 세 번째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요.
이 같은 조치에도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하루 만에 다시 채권 매입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개입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IMF 쪽에서도 다시 한번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영국의 감세안이 성장률을 단기적으로는 올릴 수 있겠지만 물가 대응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란은행 쪽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지난달에 감세안 발표 이후 IMF는 인플레이션 악화와 빈부격차 확대를 우려하면서 감세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영란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좀 폭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특징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개별 소식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메타 측에서 새롭게 좀 헤드셋을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Meta CEO Mark Zuckerberg debuts Meta Quest Pro VR headset that will cost $1,500. 네, 이번에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또 새로운 상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반응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차세대 V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 프로를 VR 및 AR 개발자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날 공개된 메타 퀘스트 프로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MR을 구현하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 이번에 가장 큰 특징으로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현실 세계와 VR을 결합해서 구현하고 또 이를 상대방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상대방이 울고 웃고 먹는 등 이런 몸 동작과 함께 이런 감정 같은 부분도 가상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VR 헤드셋과 비교를 했을 때 기존 이런 VR 헤드셋들은 어두운 화면 안에 가상 공간을 구현을 했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화면을 결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메타 퀘스트 프로의 가격은 $1,499로 기존 모델보다 $1,100나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헤드셋을 발표를 했는데 나름 좋은 소식 같은데 주가에는 영향을 크게 못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더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시죠. 하지만 이용자들 및 평론가들에게 이 메타 퀘스트 프로가 혹평을 받으면서 주가는 장중 4.5%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우선 외신들의 반응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차별화된 부분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가격이 $1,100나 높아졌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2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기기를 살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하루에 2번씩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개발자가 없다는 이유에서 지금 외신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또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